사과 요약 문제가 146하고 7에 있었는데 이따가 오늘 보는 리뷰 문제가 요약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요약을 좀 더 잘 접근하기 위해서 일단 지문 내용 정리할 겸 봅시다. 요약 문제를 풀 때 단계가 있다라고 제가 보통 얘기를 해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요약문의 해석이에요. 요약문의 해석. 그러니까 이게 지문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은 교과서니까 당연히 지문 안 읽고 바로 가겠지만 나중에 모의고사 수능 볼 때 40번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이 압박감이 들 때예요. 후반이라서. 그때 지문 다 읽고 있으면 힘들어요. 그렇게 안 하고 밑에 나와 있는 요약 문장이 있는 박스만 먼저 보는 거예요. 요약문 해석을 해봤는데 이러저러한데 예를 들면 빈칸 A가 있다 B가 있다 그러면 A랑 B는 그냥 비워놓은 채로 빈칸 땡땡땡 하여 뭐뭐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했는데 도대체 뭐가 필요한 걸까 이런 내용을 만들려면 그리고 나서 채워주는 단어도 보는 거예요. 40번 모의고사 문제는. 왜냐면 아래쪽에 대부분 보면은 1, 2, 3, 4, 5 보기가 이렇게 있을 텐데 1, 2, 3, 4, 5에서 뭔가 교묘하게 2개가 같은데 3개는 다른 거 이렇게 돼 있다면 이쪽은 또 여기는 3개, 2개는 같고 나머지 3개는 다르게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느낌상 이쪽이 A 아니면 B다. 자, 저쪽은 C 아니면 D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슬슬 좀 가닥을 잡기 시작하죠. 뭘까?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좋달까? 나쁘달까? 증가일까? 감소일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생긴 걸 내가 찾으러 가는 거야. 좋은 걸 찾으러 갈지, 나쁜 걸 찾으러 갈지 가닥을 잡았단 말이야. 찾으러 가는 게, 즉 내가 찾으려는 물건이 뭔지 알아야 맞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위에 지문을 볼 때는 좀 더 금방 찾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사려는 게 이게 예를 들면 치약인 건지 식용유인 건지 알아야 마트 가서 안 헤매고 코너를 잡는다는 얘기야. 그 얘기야. 그래야 좀 정확하게 잡고 빨리 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지금은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요약문 해석을 했더니 내용상 여기가 이런 게 들어갈 것 같아 라고 했어. 그럼 이제 대충 한글의 의미는 포착한 거야. 이런 단어일 텐데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글 단어인데 문제는 이거야. 아래줄처럼 본문 외의 단어다. 그러고서는 이니셜을 이렇게 줬어. 그러면은 저런 의미인데 저런 철자를 시작한 게 뭘까? 고민이 되는 거고 이건 완전 어휘력이지. 이렇게 되면 이 뜻을 가진 이 이니셜로 시작한 단어를 알아야 되니까 그때 이제 어휘력이 발동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여기서 본문 단어 활용 그래서 위에 있는 단어야. 근데 위에 있는 단어를 의미는 알았는데 과연 어법상 이 자리가 형용사 자리인지 부사 자리인지 동사 자리인지 ing 쓸 분사구문 자리인지 판단을 한다는 건 어법력이에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얘가 이 글의 내용도 아는가 그래서 이 지문 아래쪽 요약문을 해석했는가 어법과 어휘력을 고루 갖추고 있는가를 모두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문제이기도 해요. 잠실여고 3학년에 내신 문제는 10문제 중에서 6문제가 요약으로 구성돼요. 자, 어쨌거나 읽어봅시다. 이제 저 접근 방식에 의해서 자, 더불어서 사과 내용도 정리할게요. 자, 이런 말이 있대요 해놓고 나서 there's more than 어쩌고저쩌고 해놨어요. 무슨 말이었어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 이상이 있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말이 예술에도 적용이 된다. 자, 문장에선 주어랑 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콤마 찍어주고 나서는 ing가 들어갔구나 라는 것도 살짝 봐야죠. 그쵸? 자, 근데 이 말이 무엇을 알게 해주고 일깨워주냐면 우리에게 that이라는 내용을 알려준대요. 바꿔 말하면 위에 나와 있는 이 문장 색깔 잠깐 바꾸자면 위에 있었던 저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라는 말이 이제 대절의 내용과 같겠네. 자, 근데 대절의 내용을 봤더니만 그림들이 이러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대요. 동사 다음에 목적어로 의미들이 있으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하나예요. 뭐야? 얘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요. 물론 형용사 형태는 딱 형용사 또는 형용사 비교급 또는 과거분사, 현재분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들이 다 모두 형용사 계열이에요. 자, 어쨌거나 형용사를 생각해야 되고 어법상 그 다음에 어떤 의미들이냐면 beyond their visual beauty예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그 이외의 의미.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뒷부분까지만 본다면 위에 나와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라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말이 이미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어요. 그럼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다른 게 있다는 얘기죠. 그쵸? 실제 우리도 오늘 보면 그림에서 이 그림 뒤에도 나오지만 겉에 보이는 이 그림 말고 밑에 다른 그림이 있더라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좀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뒤로 들어가는 거 의외로 쉬운 단어였어요. deeper였어요. 그쵸? 자, 근데 여기다가 질문한 친구들은 선생님 그냥 deep만 쓰면 틀려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틀릴 건 없어요. 일단 어법은 맞아요. 형용사 자리니까. 그 다음에 어쨌거나 깊은 의미잖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비교하는 대상이 있긴 해요. 이 지문은. 왜냐면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그럼 겉으로 보이는 visible beauty 말고 그거
보다 조금 더 깊은 게 있어. 이렇게 말한 거지. 상대적 개념이 있으니까 사실 비교급 쓰는 게 가장 자연스럽긴 해요. 자, 이제 B번을 봐야 되죠. 앞부분에서 여기 Y를 썼던 것은 뭐뭐인 반면에 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술을 감상하는 방식과 대조를 시켜놨어요. 즉 우리와 누구를 비교한 거야? 과학을 비교한 거죠. 우리는 그냥 겉만 봐요. 그게 뭐야? 색깔, 모양 이런 걸 봐요. 이게 위에서 말했던 비저블한 뷰티죠. 자, 근데 과학은 다른 걸 봐요. 다른 걸 뭘 보여줘요? Reveal hidden details예요. 자, 숨겨져 있다라는 게 큰 단서예요. 숨겨져 있는이란 과거분사도 디테일을 꾸며주지만 뒤에 by가 들어있으니까 맨눈에 의해서는 이러이러한이라는 이 B번 말도 마찬가지로 디테일을 꾸며주겠죠. 자, 그러면 그냥 사람의 일반적인 맨눈에 의해서는 결국 뭐예요? 숨겨지니까 안 보이겠죠? 여기니까 어쨌거나 안 보이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숨겨져 있단 말이 또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앞에 히든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안 보이는 걸 써야 되는데 지문에 뭐가 있었냐면 지문 단어 중에 see가 있었어요. see. 자, see의 과거분사 형태는 seen이에요. 이렇게 쓰면 뭐가 돼요? 보이는 이렇게 되죠. 맨눈에 보이는. 안 보이는 쓸 때는 앞에 두 단어 추가하시면 돼요. unseen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렇게 되죠. 자, 들어갈 수 있었던 게 unseen이었고요. 바로 옆에 칸 가봅시다. 여기 C는 잘못 들어간 C는 없죠. 빈칸이 두 개예요. 자, 다빈치 그림이 있었어요. 이게 분석됐어요. 근데 분석된 결과가 세 가지 층들을 보여주고 나타낸 거죠. 일단은 형태는 반드시 ing 형태예요. 분사구문을 써야 돼요. 어법상. 왜? 앞에 주어가 다빈치의 그림 여기까지 일단 동사인 was 있었는데 컴마밖에는 없잖아요. 동사는 못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쵸? 분사인 건 알았는데 게다가 능동인 것도 알아야 돼요. 왜 세 개의 층들을 보여주다 나타내다 드러내다 어쩌다 해가지고 목적어가 있죠. 그럼 이제 능동형을 찾아야 되는데 본문에 보면 정답지에 나와 있는 reveal이라는 단어 말고요. 다른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discover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는 정답지에 나와 있는 건 reveal이라는 단어를 ing 형태에 써놨지만 본문에 사용됐던 discover이라는 단어를 ing로 써도 어쨌거나 A번 단어는 본문 단어 활용에 있으니까 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단어가 혹시 가능할지 여부가 showing도 가능해요. 지문에 show도 있었어요. showing도 가능해요. 보여주다. 괜찮아요. 그 외에 혹시 다른 거 쓴 사람 있어요? 자, B번 봅시다. B번에 가보니까 앞에 do가 있었어요. 비록 그랬어요. 다빈치가 왜 거기다가 그렇게 그렸는가 라는 이유는 nobody knows for sure 였어요.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remains 라는 동사는요 뒤에다가 형용사를 보어로 쓰고 가끔 명사도 써요. 그럼 형용사 또는 분사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뒤에 들어갈 말은 뭐야? 모른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아까 위에서 제가 말한 대로 nobody knows for sure 였어요. 자, 그럼 아까처럼 활용해 볼까요? know를 형용사화 하는데 알려지지 않은 게 되려면 아까처럼 see를 sin으로 고친 것처럼 그 다음에 known인데 앞에 on 붙이면 unknown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알려지지 않은이죠. 근데 여기 정답지에 나온 거 말고 다른 거 되는 게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nobody knows for sure 였죠. sure이라는 단어가 앞에다가 un을 붙이면 unsure, 불확실한 이라는 뜻이 돼요. 그럼 대신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그쵸? 아직도 확실치 않은 상태로 있다. 들어갈 수 있어요. 혹시 내가 못 잡았는데 다른 단어, 본문 단어 쓰신 분? 없어요? 네, 넘어갈게요. 3번 문제 가봅시다. 3번 문제 역시 요약 문제 먼저 볼게요. 앞에 보면 주어는 엑스레이예요. 엑스레이 누가 했어요? 스코틀랜드의 국립갤러리가 했어요. 근데 그 엑스레이가 그리고 뒤에 보면 여기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남아있는 단어들을 봤더니 동사가 하나도 없어요. Hidden self-portrait 숨겨진 자화상 명사죠. 보호 명사죠. behind 뒤에 painting도 명사예요. 그러니까 마침표 찍으려면 여긴 보나마나 반드시 동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제 어법을 볼까요? 봤더니 과거 시제인 2022년이니까 여기도 당연히 과거 시제 동사예요. 그쵸? 일단 과거 시의 동사를 체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내용상 봤더니 엑스레이를 해봤는데 숨겨져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발견한 거죠. 자, 그래서 본문에 있었던 단어를 쓰신다면 reveal이에요. revealed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근데 reveal 말고 본문 단어이고 본문 외의 단어라고 그랬는데 주어진 철자인 게 혹시 다른 걸 쓰신 분 있어요? 없어요? 네. 자, B번 볼까요? 본문 외의 단어였고요. 자, 이 단어의 앞부분 주어를 보세요. 이미지가. 자, 근데 이 이미지는 이 그림을 말하죠. 근데 그 사람의 귀에 부상이에요. 부상. injure. 명사예요. 자, 그럼 앞에 주어가 있고 부상이 결국 목적어예요. 그쵸? 목적어인 상태예요. 그럼 이 문장은 주어,
그 다음에 동사에 P가 들어간다는 얘기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내용상 따져보셔야 돼요. 이 그림 자체가 이 사람이 귀를 다치기 전이라는 거였죠. 내용상. 왜 귀가 멀쩡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귀를 자해한 사람이니까. 귀를 자해했던 그 시점 이전 거라는 걸 보여준 게 본문 문장이었죠. 그래야 뒤에 나와 있는 showing his early work예요. 그 사람이 초기작이라는 걸 보여준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앞에 있는 그림 이 귀를 다치는 것보다 먼저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안타깝지만 저기다가 막 비동사로 is earlier than 이런 건 없잖아요. 한 칸이잖아요. 정답지에 들어가는 것 말고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체크할게요. 여러분 날짜라는 명사 알죠? date. 이 단어에다가 앞에다 프리를 붙이면요. 프리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있죠. 프리스쿨이 뭐야? 학교 입학하기 전에 가는 유치원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프리가 먼저란 뜻이 있어요. 프리데이트란 단어는 무엇보다 앞서다, 먼저 일어나다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주어, 프리데이트, 목적어를 하면 주어가 목적어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만 수를 맞춰야죠. 이미지가 하고 동사가 더 먼저였다, 먼저다 라고 한다면은 현재 시에 쓴다면 아마도 s를 붙이는 게 맞다는 거죠. 아마도 먼저일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는 저는 여기다 과거 시에 썼어요. 옛날에 그 그림이 더 먼저였을 테니까요. 그럼 predated예요. 어쨌거나. 그쵸? 자, 근데 동료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아마 본 적 있을 텐데 여러분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닐 수 있는데 그 세속어를 많이 봤을 거예요. 전례 없는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떤 일이 역사상 처음 일어난 일이야. 전례가 없어. 그럴 때 unprecedented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온 단어가 있는데 pre는 똑같이 들어가고요. seed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앞에 있는 주어가 목적어보다 우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recede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뒤에다가 s를 붙이거나 또는 d를 붙여서 시제를 맞춰줄 필요는 있는 거죠. precede를 쓰거나 predate를 쓰면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큰일 나는지를 알려주는 오답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데 여기다가 prioritize를 쓴 사람이 있어요. 일단 prior이 안 되는 건 품사상이죠. 저기 동사 자리인데 형용사를 쓰면 안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prioritize예요. 자, prioritize 이게 동사예요. 근데 이것도 뭔가 외울 때 그냥 왠지 우선 뭐 그런 거 아니었어? 이렇게 외운다고요. 동사 외울 때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뜻을 안 외우고 대충 뭐 먼저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냥 얼버무려서 하죠. 그러면 이 자리에 집어넣는 현상이 벌어져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건 어쨌거나 그림이 귀 다친 것보다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뭔가 먼저 이런 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근데 자리가 달라요. 아까 말했지만 이 두 가지 동사는요. 주어가 목적어보다 먼저란 뜻이에요. 그런데 prioritize는요. 이 주어가 다른 일보다도 뒤에 있는 이 목적어를 최우선으로 삼다예요. 심지어 비교 대상도 주어 대 목적어 비교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제1순위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단 방향도 안 맞잖아요. 귀의 부상을 제일 중요하게 가장 우선시 삼는다는 것도 아닐 거고 두 개를 비교하려는 건데 주어 자리에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prioritize는 이렇게 얼버무려서 외운 친구들이 썼을 만한 오답이에요. 넘어가 봅시다. 옆문제 가봤을 때 자, A번 자리를 보는데 자리를 먼저 볼까요? 앞에 보니까 자, 여기는 문장에 컴마까지 나와 있고 뒤에 주어가 다시 나온다는 게 중요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가 분사구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분사구문이 능동인지 수동인지 보려고 했더니 뒤에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명사가 나오죠. AI를 어찌어찌하여 지문에서는 AI를 사용했다라고 나와요. 그럼 used라고 동사가 나왔지만 여긴 using 이렇게 들어가 있죠. 사용하여. 그럼 여기까지는 분사구문으로서 누가? 즉 뒤에 나와 있는 이 주어인 전문가들이 AI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재구성했어요. 재생했어요. 이렇게 되죠. 없어진 부분을.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3세기 만에 처음으로 이 명작이 다시 완전체로 나타났어요. 자, 근데 그리고 나서 콤마가 있었죠. 자, 그러면 과학과 그 다음에 기술을 통하여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앞에 보면 주어가 있어요. masterpieces 해놓고 나서 masterpiece appeared 주어 동사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내용상 봤을 때 자, 완전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얘는 뒤에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생된 거죠. 지문에서는 revision이라는 명사가 있었어요. 그쵸?
근데 리비전이 명사가 리바이즈이죠. 근데 지금 수동이 들어가야 되죠. 왜냐면 앞에 이렇게 다시 한번 완전체가 된 이 걸작 명작이 과학과 기술을 통해 다시 부활된 거죠. 그쵸? 아, 리바이브드 미안해요. 이건 잘못된 거다. 리바이브드예요. 예. 리바이브드 이렇게 들어가죠. 되살려진 거예요. 리바이브란 단어가 지문에서 우리가 외웠던 bring back to life란 표현이 있었죠. 뭐뭐를 되살리다. 그랬을 때 한 단어 쓴다면 revive 하나를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지문에서 보면 R로 시작하고 본문 외 단어라고 했는데 본문에서는 다시 재구성하다를 reconstruct를 쓰고 있어요. 이것만 아니면 R로 시작한 나머지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recreated라든지 그 다음에 rebuild는 아주 좋진 않지만 틀 수 있어요. rebuild라고 과거분사에 쓴다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게 뭐가 있을까? reconstruct는 위에 있었고 revived, recreated 다른 거 쓰신 분? reproduced는 아주 좋진 않은데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reproduced 다른 거 recovered 네, 복원되었다. 괜찮아요. 또 됐을까요? 네,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아요. 객관식은 질문 없다 그래서 요약문 일단 여기까지 봤습니다.